간단 서양 요리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지금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 집에서 머물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는 보통 엄마가 해주신 집밥을 먹거나 외식을 하는 터라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요리하는 영상은 잠시 접어두고 대신 제가 먹은 음식 위주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메밀국수에 대해서 올려볼까 하는데요. 미국에서 벅윗으로 불리우는 메밀은 미국 요리에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혈압을 걱정하거나 글루텐이 없는 음식을 선호하는 일부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키노아, 렌즈콩, 치아씨 등과 함께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처럼 대중적인 식재료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하면 한국의 봉평메밀이나 일본의 자루소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몇 달 전 파스타 수업에서 셰프 리엠이 메밀로 만든 파스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새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초케리라고 불리우는 이 메밀 파스타는 스위스와 근접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의 요리이고요. 보통은 메밀과 밀가루의 비율을 8대2로 섞어서 만든다고 하지만 셰프 리엠은 밀가루와 메밀을 거의 반반씩 섞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메밀가루가 많이 들어갈수록 파스타의 쫄깃한 맛이 사라져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피초케리에 비해서 밀가루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뚝뚝 끊어지는 식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면의 탄성이 떨어지다 보니 보통의 파스타면처럼 얇게 만들 수가 없어서 피초케리는 비교적 짧고 두껍게 만든다고 합니다. 파스타 하면 자연스럽게 토마토를 연상하게 되지만 피초케리가 생겨난 이탈리아 북부 지방은 산간 지방이라 모든 요리에서 토마토 소스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대신 전통적으로 스위스 철드라고 불리우는 녹색 채소나 양배추, 그리고 감자 등 낮은 기온에서도 재배되는 채소들을 함께 넣어서 조리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SBS에서 방영된 셰프끼리에서 한국 셰프분들이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 손드리오 지역에서 피초케리 만드는 것을 직접 배워보는 장면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치즈와 버터가 무척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많은 양의 치즈를 보고 셰프분들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간 지방에서 발달한 음식이라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메밀의 투박한 맛을 보완하는 재료로 치즈와 버터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셰프 리엠과 함께한 수업에서 만든 피초케리는 부담 없는 양의 치즈와 버터로 맛을 내주셔서 상당히 순하고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강한 단맛과 짠맛에 길들여져 있는 미국인들의 입맛에 어떻게 와닿았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비교적 순한 맛을 즐기는 저에게는 정말 만족스러운 색다른 파스타 요리였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알던 파스타와는 맛이 확연하게 달라서 파스타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셰프 리엠이 해주시는 모든 파스타가 그렇지만 특히나 이 요리는 돈을 주고 사 먹는 요리가 아닌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음식같이 느껴졌습니다. 자극이 없는 순하고 따뜻한 감자와 스위스 철드의 맛이 투박한 메밀의 맛과 어울려져서 한국 시골 어디에선가 먹어봄직한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법 늦은 시간에 평소보다 많은 양의 파스타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거북하지 않고 편안해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메밀국수 하면 보통 시원하게 먹었던 터라 따뜻한 파스타로 만들어 먹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새로웠는데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난로 옆에서 피초케리를 먹으면 걱정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피초케리가 겨울을 연상시킨다면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한국의 메밀국수를 먹으러 미진을 가보았습니다. 미진의 명성은 정말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요. 수요 미식회에 소개되고 난 후 이번 여름에는 꼭 한번 방문해 보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가 피막골이군요. 말을 탄 양반들의 행차를 피해서 서민들이 지나다니던 길이라는 의미에서 PRP 말맞자를 쓴 피막골이라고 합니다. 비록 예전의 명성은 사라지고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저에게는 피막골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경복궁의 버금가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좀 더 섬세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서 역사책에서 소외받기 쉬운 옛 서민들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었다면 한 끼 식사를 위해 찾아가는 맛집 이상의 느낌을 받고 가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 방문한 식당에는 아직도 줄을 서는 손님들로 인해서 이곳이 그곳이 맞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식당은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저희 일행은 본관에서 식사를 했고요. 냉메밀, 온메밀, 그리고 메밀 전병을 시켜 먹었습니다. 냉메밀의 육수는 이렇게 주전자에 양껏 담아주시는데요. 그 맛이 일본의 자루소바 육수와 비교해서 단맛이 강하고 짠맛이 적어서 냉면 육수처럼 쭉쭉 마시기에는 부담 없는 맛이었습니다. 육수에 넣는 무즙은 메밀의 독성을 해독해주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네요. 국수는 쫀득한 탄성을 위해서 밀가루를 꽤 섞으시는 듯 했습니다. 뚝뚝 끊어지지 않고 제법 쫀득했는데요. 파스타 수업에서 만든 피초케리의 메밀의 함량이 50%였음에도 불구하고 뚝뚝 끊어졌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곳의 메밀 함량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밀의 거친 맛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저는 여름에 찬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앓이를 하기 때문에 온 메밀을 시켰는데요. 한국식 우동 국물에 담아주시는 메밀국수였습니다. 특별히 맛있다던가 기억에 남는다던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속을 달래주는 편안한 맛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메밀의 맛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제가 가본 광화문의 미지는 굳이 메밀 맛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멀리서 찾아가는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편안하게 한 끼 즐길 수 있는 정말 서민적인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0년 전통의 미진이 서민적인 식당이라면 서촌에 잘 빠진 메밀은 젊은 층의 입맛을 고려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방송을 보고 작년에 찾아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단맛이 강해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미진의 음식에 비해서 메뉴가 세련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작년에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곳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일본이나 서양 음식이 트렌드인 요즘 요식업계에서 메밀이라는 식재료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 요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음식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수하기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옛 메뉴에 토대를 둔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빠진 메밀은 자칫 폄하되기 쉬운 한국의 메뉴를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젊은 사장님의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간단 서양 요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요.